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미분방정식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고 있는 그 내용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미분방정식도 상미분방정식과 편미분방정식 등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분방정식이 무엇인지 그 용어에 대해서 뜻을 알아보고, 그리고 미분방정식을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분방정식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1변수 함수, 2변수 함수라는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고 그 함수와 관련해서 미분방정식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변수 함수라는 게 있었죠. 1변수 함수라는 것은 y는 fx라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y = fx라고 두고, 이때 y라는 변수를 종속변수, 그리고 x라는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부르죠. 독립변수 x에다가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물론 정의역이라는 것에 의해서 정의역에 속하는 x의 값을 대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x에다가 정의역의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하더라도 y는 x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로 표현을 하는데, 1변수 함수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y = fx입니다. 근데 y = fx 외에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해서 y와 x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x와 y를 각각 새로운 변수 t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를 t에 대한 어떤 함수, y도 역시 t에 대한 어떤 함수라고 해서 t 값이 독립변수가 되고, 그 독립변수에 대해서 xy가 종속변수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혹은 x와 y 두 개의 종속변수에 대해서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 그러니까 1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 하나, 종속변수 하나인 경우도 있고, 독립변수 하나에 종속변수 두 개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매개변수를 t 말고 다른 매개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t와 s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고 하면 x도 ts로, y도 ts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이 될 때 종속변수도 역시 두 개가 되는 형태로 1변수 함수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개념으로 2변수 함수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2변수 함수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z는 f의 x, y라고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공간상에, 3차원 공간상에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이것이 x, y가 모두 독립변수고, 독립변수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z가 종속변수가 될 겁니다. 이것도 역시 1변수 함수와 마찬가지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x라는 변수를 t라는 변수에 대해서 y와 z도 역시 t에 대해서 각각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변수 함수는 독립변수 두 개에 종속변수가 하나였는데,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하니까 독립변수는 t 하나로 줄어들고 종속변수는 x, y, z 세 개로 늘어났죠. 자, 근데 역시 1변수에서처럼 x라는 변수를 매개변수를 두 개 혹은 세 개 더 이상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를 해서 x를 t와 s, y도 역시 ts, z도 ts, k의 ts라고 해서 독립변수를 두 개로 확장을 함으로 해서 이제 종속변수가 역시 세 개가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독립변수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1변수 함수이든 2변수 함수이든 간에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의 값이 결정이 되는데,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1변수 같은 경우는 t와 s로도 역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1변수 함수에서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 반지름이 1인 원인 경우에 x는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라고 두면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 두 개의 독립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형태로서 극좌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예, 변수 2개 가지고 하는 경우 혹은 3개 가지고 하는 경우에서 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때 독립변수의 개수는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2개 이상인 경우도 생기죠. 1변수라고 하더라도. 2변수 함수도 마찬가지. 2변수 함수는 기본적으로 2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지만 2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있지만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2개 이상인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종속변수도 그렇죠. 종속변수도 처음에는 하나였지만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종속변수가 2개 이상. 처음에 종속변수 하나였지만 매개 변수로 하면 종속변수가 여러 개, 2개 이상이 되는 경우는 1변수든 2변수든 아니면 다변수 함수라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미분방정식이 뭐냐?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은 1변수 함수이든 2변수 함수이든 아니면 변수가 더 많은 함수라 하더라도 결국 미분 방정식, 말 그대로 미분을 포함하는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이다. 단 1변수 같은 경우는 미분이라고 부르고 2변수 이상의 함수는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 혹은 편미분을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 혹은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 편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다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1변수 함수와 2변수 함수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은 결국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와 하나 이상의 종속변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속변수 혹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변수라는 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그 개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함수 혹은 미분을 포함하는 방정식, 편도함수 혹은 편미분을 포함하는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형에 의한 분류인데 이 유형에 의한 분류는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1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라고 불렀고 2변수 이상 같은 경우는 편미분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미분 혹은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상미분 방정식, 그리고 편미분 혹은 편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은 미분 혹은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미분 방정식의 가장 간단한 형태로서 이런 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y' = x. 미분했을 때 x 되는 거. 그때 이 y'은 x를 만족하는 y라는 함수. 그죠?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라고 표현이 될 건데 이 도함수 혹은 미분을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때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y라는 함수를 찾는 것을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푼다, 해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편미분 방정식은 편미분 또는 편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제가 지금 6개, 간단한 6개의 예가 있는데 이 6개의 예들을 가지고 상미분 방정식과 편미분 방정식으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게 y'이죠. 혹은 dy, dx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보면 dy, dx 혹은 y'은 우리가 미분에 대한 기호고 편미분 혹은 편도함수는 d라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라운드 기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미분 방정식, 왼쪽은 모두 상미분 방정식에 해당하고 오른쪽에 있는 3개는 모두 라운드 기호에 의한 편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강의는 이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하고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편미분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풀이법들만 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로서 개수에 의한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개수라는 게 뭐냐? 이제 미분 방정식에 미분 혹은 편미분이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이 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y, y 프라임, y2 프라임 이렇게 쭉 쓰겠죠. 자, 이렇게 썼을 때 도함수들을 보면 y 프라임은 1개 도함수, y2 프라임은 2개 도함수, 그리고 n개 도함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y라는 것은 미분을 안 한 상태죠. 그래서 이 1개, 2개, n개에 맞춰서 한다면 뭐 0개 도함수다라고 이제 규칙을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분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도함수들 중에서 제일 높은 차수, 제일 높은 차수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n개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y2'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하면 미분, 그러니까 도함수 중에서 2개 도함수가 가장 높은, 그죠? 가장 많이 미분한 거. 이 2개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2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에 의한 분류는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높은 차수의 도함수, 그 도함수의 차수, 뭐 n개 혹은 n차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미분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높은 차수의 도함수. 그 도함수의 차수에 의해서 우리는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몇 개 미분 방정식이다. 2개 미분 방정식이다. 3개 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장 높은 차수의 도함수 혹은 편도함수. 우리는 지금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도함수의 개수, 뭐 차수, 개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n개 도함수 혹은 n차 도함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개수에 의한 분류 됐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형성에 의한 분류. 일단 선형 미분 방정식이 어떤 모양인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써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수에 의해서 가장 높은 차수의 도함수 y의 n개 도함수부터 낮은 차수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의 n-1, n-1. 우리가 이 도함수를 표현할 때 보통 1개, 2개, 3개까지는 프라임을 붙이는데 4개 이상의 도함수부터는 4개, 5개 이제 끊기가 뭐 하기 때문에 가로 안에 이렇게 숫자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1 x의 y 프라임 더하기 a0x의 y, 그죠? 0개 도함수, 1개 도함수에서 n개 도함수까지. 그리고 오른쪽은 역시 뭐 0이 되는 경우도 있고 0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0인 경우는 우리가 제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0이 아닌 경우는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gx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y의 n개 도함수를 우리가 도함수 표현할 때 y'이라는 기호도 쓰고 dy, dx라는 기호도 쓰죠. 그래서 y의 프라임 대신에 dy, dx라는 기호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nx의 y를 n번 미분하는데 x를 가지고 n번 미분한다 해서 dny, dxn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an-1에 dn-1y의 dxn-1 a1x의 dy, dx 더하기 a0x의 y는 gx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혹은 가장 높은 차수의 도함수 n개 도함수죠. n개 도함수만 남기고 나머지 항을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표현하는 식으로서 왼쪽에는 y의 n개 도함수만 남기고 오른쪽에 x라는 항, 그죠? x가 포함되어 있는 거, 그리고 y 프라임부터 y, 그죠? y, 그 다음에 y 프라임 해서 나머지 도함수들 전부 다 넘겨서 표현한 식으로서 y의 n개 도함수는 f의 xy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형태가 아닌
지금 세 가지 모양으로 해놨지만 1번과 2번은 뭐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y 프라임 대신에 dy dx를 쓴 거니까. 근데 두 가지 형태 아니면 y의 n개 도함수에서 오른쪽에 다 넘긴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선형이 아닌 것을 비선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선형 미분 방정식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의 형태와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선형 미분 방정식의 두 가지 특성은 우선 y 프라임 해서 y의 n개 도함수가 제곱이라든지 서로 곱해져 있지 않은 형태로서 1차로 표현이 된다는 게 첫 번째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y와 y 프라임, 2 프라임에서 y의 n개 도함수는 모두 1차로 표현이 된다. 즉 모양을 살펴보고 y의 n개 더함수, n-1개 더함수, y 프라임, y 해서 서로 곱해져 있거나 아니면 제곱이 있거나 하는 형태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1승으로만 표현이 됐죠. 그 자체로만 표현이 되어 있고,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들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이죠. y의 n개 더함수 앞에 n-1개 더함수, 1개 더함수, 그리고 y 앞에 붙어 있는 이 값들이 뭐냐? 요 형태들이 y나 y'과 같은 모양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x에 대한 식만 붙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y와 y' 그리고 y의 n개 더함수까지 모두 1차로만 표현이 된다. 서로 곱해져 있거나 제곱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특성이고, 두 번째 특성은 이것들의 개수입니다. y 해서 y 이개 더함수에서 y의 n개 더함수 앞의 개수죠. 개수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뒀느냐면 a0, a1x, 그리고 y2' 앞에는 a2x, yn개 더함수 앞에 anx인데 이것들이 모두 x에 대한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y나 y' 같은 거는 나타나지 않고 무조건 x와 상수에 의해서만 표현이 되는 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 선형 미분 방정식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개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선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보면 dy, dx 혹은 y'이라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모양을 조금 바꾸도록 하죠. 양변에다가 dx를 전체적으로 나눠준다라고 하면 y-x 더하기 4x dy dx는 0이 될 겁니다. 자, 이 dy dx 그리고 y 둘 다 1차 함수다라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앞에 있는 개수 1이죠. 그리고 개수는 4x. 이 마이너스 x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넘겨서 는 x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y' 앞의 개수와 y 앞의 개수가 모두 x나 상수로만 표현이 되고 y에 대한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한다는 거죠. 물론 오른쪽에 넘어가 있는 부분도 당연히 x만으로 표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선형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y2', y'가 각각 1차이고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인 앞의 개수들이 1, -2, 1에서 모두 상수로만 표현이 됐죠. x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상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보면 3개 더함수, 1개 더함수, y 앞에 붙어 있는 숫자들은 1, 3x-5로서 x로만 표현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가 있는 것도 역시 x로만 표현이 된다. 자, 네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거는 y' 앞에 붙어 있는 식이 x가 아닌 y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y'과 y가 서로 곱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선형이 안 된다. 비선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이개 더함수 앞의 개수는 지금 1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y 앞에 그냥 사인이 걸어져 있는 게 이게 선형이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할 수도 있는데 삼각함수 안에 이렇게 y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비선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sin y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sin x가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sin x로 식이 바뀐다고 하면 y 프라임과 y 앞에 1과 1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다 만족하고 오른쪽에 sine이 x가 sin 안에 걸려있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 남는 거는 x에 대한 어떤 식이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단 y나 이런 값이 나타나지 않기만 하면 되고 단 대신에 y라는 변수가 sin 안에 걸려있는 원래 문제처럼 sin y에 0으로 표현되어 있을 이 y라는 변수가 sin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비선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형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도 보면 사계도함수 앞의 개수는 지금 1이 됐습니다. 근데 y를 기준으로 보면 y가 1차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y제곱으로서 2차이기 때문에 비선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 조금 더 살펴보고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6번째로 미분방정식의 해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주어진 미분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 파이라는 것이 주어진 미분방정식의 해다. 뭐 미분방정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방정식에 대해서도 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해서 만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분방정식에 대입하면 만족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은 미분 혹은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파이라는 이 함수를 대입을 하게 되면 미분방정식에 대입한다는 말이 미분을 해서 대입을 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만약에 주어진 미분방정식이 n개 미분방정식이라고 하면 결국 미분방정식에는 n개 도함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를 n번 미분할 수 있어야지만 대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파이라는 것이 미분방정식의 해다, 미분방정식에 대입해서 만족한다라는 만족하기 전에 먼저 파이가 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파이가 n개 n개 도함수까지, 그죠? n개 도함수가 존재해야지만 미분방정식에 대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n개 도함수가 존재해서 미분방정식에 대입해서 만족하면 주어진 미분방정식의 해다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자, 이때 해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양함수 해다. 양함수 해라는 것은 결국 y=fx라는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분방정식의 대표적으로 y와 y'에서 n개 도함수까지 포함하고 있는 미분방정식인데 이 미분방정식의 해는 결국 y를 찾는 게 되겠죠. 그때 이 y라는 것이 x에 대한 식으로서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양함수 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를 찾다가 보면 양함수의 형태, 즉 y는 fx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때는 y와 x를 한쪽에 다 모아서 오른쪽을 0을 만들고 모두 왼쪽으로 넘겨서 xy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해야만 가능한 경우가 생기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음함수 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양함수의 형태로 해를 찾는 게 좋지만 모든 해가 양함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음함수의 형태로 해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분방정식의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미분방정식의 해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해죠.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 프라임 이꼴 2의 x승이다 라고 하면 미분에서 2의 더 간단한 걸로 그냥 앞에 했던 x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뭐냐? 미분했을 때 x가 되는 거니까 2분의 x제곱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되는데 이 y는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해를 일반해라고 부릅니다. 적분상수 c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일반해가 되죠. 근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c라고 하면 포물선으로서 c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건데 다음 시간에 하게 되면 이제 초기값 문제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초기값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 주어집니다. 조건이 주어졌을 때 C가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X가 0일 때 Y가 0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상태라고 하면 C가 0으로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해는 간단하게 2분의 1 x제곱이 되기 때문에 C라는 적분상수가 나타나는 경우 일반해. 그렇지 않고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해가 결정이 되는, 즉 C가 없어지고 결정이 되는 경우에 특수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뒷부분에서 할 겁니다. 지금은 일반해라고 부르는 해가 있고 특수해라고 부르는 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이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반해는 가장 일반적인 해의 모양이고 이 일반해에 나타난 C에다가 특정한 값, 특수한 값을 대입함으로 해서 C가 하나로 특수하게 결정이 되는 것이 특수해다라고 하면 특이해는 뭐냐면 일반해에다가 이 C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해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일반해는 가장 일반적인 대부분의 해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해를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양이 일반해라고 하면 그 일반해에다가 C에다가 특수한 값이 결정이 되는 특수해, 그리고 일반해에다가 C에다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결정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특이한 해가 특이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해를 구할 때 다시 한번 예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 주어진 미분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한다라는 것은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주어진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지금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2장에서 넘어가면 1개 미방, 2개 미방 배우면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해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를 직접 구해보겠지만 지금은 해를 구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주어진 함수가 미분방정식의 해가 되는지 확인하는 단계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 이꼴 16분의 x 4승이 dy dx는 xy 2분의 1승의 해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보자 하는 겁니다.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은 주어진 미분방정식에 대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대입을 하려고 하니까 y 대신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지만 dy dx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y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일단 미분을 하겠습니다. dy dx는 그죠? y가 16분의 x 4승이니까 dy dx는 16분의 1에 x 4승 미분하니까 4x 3승. 그래서 4분의 1 x 3승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좌변이죠. 자, 좌변을 따로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우변 xy 2분의 1승을 계산해서 같은지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x, y 대신에 16분의 x 4승에 2분의 1승 하면 x 곱하기, 그죠? 2분의 1승은 근호, 루트를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루트,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16에 대해서 루트, 16분의 루트 x 4승에서 루트 16, 4. x 4승에 대한 근호는 x 제곱이니까 곱하면 x 3승이 되어서 좌변과 우변이 일치한다. 즉,
주어진 함수가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미분 방정식의 분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선형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처음 우리가 했던 것이 뭐 개수, 선형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단 y의 2분의 1승, 우리가 선형이라는 것은 y 프라임 앞의 개수 1, y 앞의 개수 x, 뭐 개수는 상관이 없는데 y 프라임도 만족되지만 y는 1차가 아니라 2분의 1승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선형이고 최고차 도함수는 1차 도함수죠. 그래서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2개 도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2개 미방이면서 선형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면 y2', 그 다음에 y', y가 모두 1차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개수들이 전부 다 상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형 미분 방정식 중에서도 특히 이 B번과 마찬가지로 B번처럼 앞에 개수가 모두 상수, 수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 해를 구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지금은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의 해가 x2의 x승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확인을 하려고 하면 좌변을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좌변을 계산을 하면 y2', 이 y' 더하기 y는 는 0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는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좌변만 써서 정리를 한 다음에 는 0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자, y2'이니까 우리가 1개 더함수부터 한번 쭉 찾아보도록 하죠. 좌변을 계산을 하기 전에 차례대로 y', 그죠? 곱에 대한 미분이니까 앞쪽 미분 1, 뒤쪽 그대로. 앞쪽 놔두고 뒤쪽 미분. 이게 1개 더함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개 더함수는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1 더하기 x 해서 2의 x승으로 공통인수 묶어내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미분 하면 1, 뒷부분 그대로, 앞에 부분 그대로 두고 뒤에 미분.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2의 x승을 묶어내는 거죠. 2의 x승 묶어내면 1 플러스 1 플러스 x니까 2 플러스 x로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변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좌변은 y2' 마이너스 2y' 더하기 y는 2개 더함수 2 더하기 x의 2의 x승 빼기 2배 1개 더함수 1 더하기 x의 2의 x승 더하기 y x 2의 x승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2의 x승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내면 2 마이너스 2 해서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x라는 항을 살펴보면 x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x에서 역시 0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0이라는 우변을 만족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x2의 x승이라는 함수가 2개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도 마찬가지 dy dx는 마이너스 y분의 x라는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원의 방정식, 반지름이 5인 원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됨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dy dx를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좌변에 있는 dy dx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y는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예제 1번의 a번처럼 16분의 x 4승처럼 양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면 미분이 간단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음함수의 형태로서 y는 이라는 형태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을 해서 dy dx를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x제곱 y제곱은 25를 음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x제곱, 예, 음함수 미분법도 그냥 그대로 미분을 하면서 y 부분을 미분할 때 y 프라임 dy dx를 한번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미분하면 2x, y제곱 미분하면 2y, 그리고 y를 미분할 때 뒤에 dy dx 한번 붙이기만 하면 음함수 미분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5는 미분하면 0. 정리를 해주면 dy dx, 예, 2y의 dy d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x, 양변을 2y로 나누게 되면 dy dx는 마이너스 y분의 x에서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똑같이 나타낸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은 dy dx 이꼴 마이너스 y분의 x라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은 x2' 더하기 16x는 0이라는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x1이라는 c1 코사인 4t, x2라는 c2 사인 4t라는 두 개가 모두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계 미방이죠. 이거는 이계 미방은 해가 항상 두 개가 생깁니다. 3계 미방, 3계 도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미분 방정식은 해가 3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계 미분 방정식이니까 해는 2개로 표현이 되는데 이 2개의 함수가 과연 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x1, c1의 코사인 4t가 해가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x2'과 16x를 더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먼저 x1이라는 것이 해가 된다는, 이것이 해가 된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x1 2'과 16x1을 계산을 했더니 0이 된다라는 걸 보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두 번째로 x2라는 것이 c2의 사인 4t면 이 x2라는 것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다라는 것은 x2를 두 번 미분한 거 하고 x2를 16을 곱한 것이 0이 된다라는 걸 보이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도함수부터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1을 먼저 미분을 하면, 그죠?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그리고 4t 미분해서 앞에 한 번 더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c1 사인 4t가 될 거고, x1을 다시 한번 두 번 이계 도함수를 구하면 마이너스 4 c1에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4t 되고, 다시 4t를 미분해서 앞에 4를 한 번 더 곱해준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x1 2'과 16x1을 더해보면 x1 2'은 마이너스 16c1의 코사인 4t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16, x1이 c1 코사인 4t입니다. c1의 코사인 4t. 계산해본 결과 0이 되어서 우변을 만족했죠. 좌변으로 시작해서 우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x1은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면 두 번째로 x2를 한 번 미분하면 여기서 또 미분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은 코사인 kt 그리고 사인 kt 미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식을 한번 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코사인 kt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k가 나오고 사인 kt로 바뀌죠. 사인 kt는 그냥 k가 나오고 코사인 kt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 4t, 이게 4가 지금 k에 해당하니까 4만 나오고, 그리고 코사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계 도함수는 코사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나와서 마이너스 16 되고 사인 4t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면 x2에 대한 이계 도함수에 16x2를 하면 x2의 이계 도함수는 마이너스 16c2의 사인 4t,
그리고 16 곱하기 x2가 C2의 사인 4t입니다. 결과적으로 0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은 이게 미분 방정식 y2'-y는 0에 대한 해가 5가지 형태로 나와 있죠. 제가 조금 전에 예제 3번을 풀 때 이게 미분 방정식의 해는 2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2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대표적인 해가 C1 E의 X승이라는 것 하나와 C2 E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2개로 표현이 되고 여기에 C1에다가 1을 대입한 특수해죠. 제가 처음에 일반해 특수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C1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일반해의 모양이고 이 C1에 특수한 값을 대입한 것이 특수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1 E의 X승의 특수해의 모양으로서 E의 X승이 있고 C2 E의 마이너스 X승에 대한 특수해의 모양으로서 E의 마이너스 X승이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C1 E의 X승과 C2 E의 마이너스 X승의 합, 덧셈은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하게 될 일반해라는 것은 요 마지막에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것 중에서 C1은 그대로 두고 C2에다가 0이라는 값을 대입한 것이 세 번째 해가 되고 C1에 0을 대입하고 C2를 그대로 두 것이 네 번째 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일반해는 마지막에 있는 2개, 대표적인 2개의 해의 합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해가 될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2장에 나오게 될 1개 미분 방정식 그리고 3장에서 또 3장 이후에 또 배우게 될 여러 가지 미분 방정식의 풀이법을 통해서 해를 찾을 수 있게 될 건데 지금은 우선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마지막에 있는 이 함수가 주어진 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일반해라고 부르고 일반해에 특별한 값을 대입한 것으로서 나머지 4개가 특수해의 모양으로서 표현이 되겠죠.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그런 내용을 잘 모른다고 보고 5개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E의 X승과 E의 마이너스 X승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요 3가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y = E의 X승을 확인을 해보면 필요한 것은 2개 더함수가 필요하니까 1개 더함수와 2개 더함수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지수함수 E의 X승은 미분 하나 적분 하나 항상 자기 자신과 같기 때문에 E의 X승 자기 자신이 될 겁니다. 2개 더함수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고 하면 좌변 2개 더함수 마이너스 y 좌변입니다. 좌변을 계산하면 2개 더함수가 E의 X승 그리고 y도 E의 X승이니까 0이 되어서 우변을 만족한다. 첫 번째 E의 X승은 만족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C2의 E의 마이너스 X승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미분하면 C2는 상수 그대로 두고 E의 마이너스 X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한번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한 번 더 미분한 2개 더함수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C2E의 마이너스 X승이 되어서 좌변 y2' 마이너스 y를 계산을 하면 y2' 마이너스 y C2E의 마이너스 X승에서 0이 되어서 역시 우변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5번째에 있는 E의 X승과 E의 마이너스 X승에 대한 C1, C2에서 더한 것이 과연 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Y를 C1 E의 X승과 C2 E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 두면 1개 더함수는 E의 X승은 자기 자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E의 마이너스 X승은 마이너스가 한번 빠져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C2E의 마이너스 X승 2개 더함수를 구하면 E의 X승은 자기 자신 그대로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승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다시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좌변 이계 더함수 마이너스 y를 하면 이계 더함수 c1 2의 x승 c2 2의 마이너스 x승 빼기 y라는 것이 다시 c1 2의 x승 더하기 c2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어서 소거가 되고 결과는 0으로서 우변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고 미분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함수가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초기값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분방정식을 어떤 실생활에 적용을 시켜서 미분방정식을 사용을 하는지 간단한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